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류나들 뉴스펜나의 류경아입니다. 저희 집에서 찍는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쵸? 오늘은 어떤 걸 할 거냐면요, 바로 일본인이라는 소리 100번 들은 이 메이크업과 조금의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생얼을 보여드리는 건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어색하네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파운데이션은 YNM이에요. 사실 제가 여행 가느라 급하게 그냥 선물 받은 걸 뜯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너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진짜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목이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약간 복합성이어가지고 진짜 유분이 잘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 파운데이션은 생각보다 제가 원래 쓰던 것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공병 될 때까지 다 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바뀐 화장법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블러셔거든요. 왜냐면 제가 살짝 중안부가 조금 긴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칠하면 안 되는데 예전엔 대각선으로 칠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런 식으로 볼 가운데를 중심으로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붓에 남은 걸로 자연스럽게 살짝 풀어줄게요. 다음은 쉐딩을 해야겠죠? 저는 진짜 이거 몇 통째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이라이터 질문이 진짜 많았는데 저는 무조건 이걸 씁니다. 이걸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광대 부분, 원하는 부분에 살짝 뭉치듯이 발라줄게요. 저는 진짜 이 화장법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계속 고집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리고 코끝까지 톡톡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펄 없는 거 있죠? 펄이 살짝 들어가긴 했지만 위에보다는 좀 작잖아요. 요거를 묻혀줘가지고 요거는 콧등을 살짝 발라줍니다. 그리고 인중 쪽에도 살짝 입술 위로 발라줄게요. 그 다음엔 이 컬러를 붓에 전체적으로 묻혀줘가지고 턱을 깎아줄 거예요.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을 정도까지만 이런 식으로 깎아줍니다. 그리고 제일 진한 컬러를 찹찹 묻혀가지고 제가 요즘 살이 엄청 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필수더라고요. 열심히 깎아줘야 돼. 다음으로 콧대는 이걸 묻히고 이걸 살짝 콩콩 해준 다음에 해줄게요. 이렇게 눈썹뼈랑 콧대랑 이어지는 부분 그리고 눈두덩이까지 해줍니다. 이게 중안부가 긴 분들은 요 끝까지 하면 안 돼요. 진짜 여기 끝에만 해주고 눈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언더까지. 이 언더까지 이어서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코끝 이런 식으로 깎아줘요. 근데 이 코끝에 쉐딩하는 것도 너무 위까지 올라가면 안 돼요. 여기 끝에 부분만 살짝 해주고 여기 섹션도 살짝 나눠줘요. 그리고 애교살도 살짝 음영을 줄게요. 이렇게 웃으면서 하는 게 자연스럽게 애교살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인중 위에 콕콕 해주고 여기 밑에도 살짝 해줄게요. 다음은 제 화장에 늘 등장하는 이 친구. 사실 이거를 다 쓸 때까지 바꿀 생각이 없어가지고 계속 쓰고 있거든요. 저는 이 컬러, 그리고 요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딴 거는 손도 안 댔어요. 그래서 처음은 제가 늘 하는 이 컬러로 눈두덩이를 좀 어둡게 해줄 거예요. 이 컬러 이름이 라떼인데 이 컬러가 참 눈두덩이를 이렇게 어둡게 하기가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눈 아래 언더까지 어둡게 해줍니다. 사실 제가 일본에서 제일 다르게 했던 점은 언더를 좀 신경 쓰는 거였거든요. 평소에도 조금 신경을 많이 썼지만 가서는 좀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줬으면 이 스모우 컬러랑 그리고 이 옆에 선라이즈 컬러 묻혀가지고 살짝 애교살 밑에만 이렇게 밝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코지 컬러를 묻혀가지고 눈을 이렇게 떠야 돼요. 이렇게 뜨고 살짝 눈꼬리를 내려주는 느낌으로 톡톡톡 발라줄게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살짝씩 자연스럽게 이어줄게요. 이거를 쌍꺼풀 라인까지 올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같은 컬러로 눈 아래 언더까지 해줄 건데 언더는 여기 가운데부터 끝으로 이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남은 걸로 눈 앞에까지 해줄게요. 이게 과해 보일 수 있는데 막상 다 해보면 뭔가 과한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뭐 평범한 데일리 메이크업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제가 데일리로 하고 다니는 그런 메이크업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섀도우 자체가 지속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진하게 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진한 이 컬러를 이용해가지고 아이라인을 그릴 부분 살짝 가이드를 그려줘요. 이거는 너무 진하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살짝만 해줄게요. 이것도 언더까지 살짝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애교살에 음영을 한 번 더 줄 건데 이거는 제가 그린 라이너가 있어요. 이 두 친구를 이용할 건데 이 제일 연한 컬러로 애교살을 또 그려줄 거예요. 쇽, 쇽.
되게 자연스럽더라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 브라운 컬러는 여기 밑에 언더 부분에 한번 줄을 딱 그어줄 거예요. 그리고 언더 속눈썹도 이걸로 그리는 편입니다. 그려주고 언더 속눈썹도,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썹은 제가 최대한 연하게 그리고 싶어가지고 요거 그레이 컬러를 가져왔거든요. 사실 앞머리 가려지긴 하지만 일본이 또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썹 필수예요, 여러분. 눈썹은 제가 탈색을 살짝 해놔가지고 생얼로 오면 진짜 웃기거든요. 근데 그렸을 때 좀 연하게 표현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려준 다음에 빗으로 살짝 빗어가지고 좀 더 연하게 만들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사실 앞머리가 있으면 좋은 게 눈썹을 대충 그려도 된다는 거. 그리고 다음은 다시 블러셔를 가져와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큼지막한 펄을 딱딱 찍어줄 거예요.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해가지고 계속 쓰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해서 눈 가운데 찹찹. 사실 제가 이렇게 펄 큰 걸 좋아해요. 이렇게 입자가 딱 크면 확실하게 블링블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아이라인도 그냥 평소랑 똑같이 그리긴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꼬리를 좀 빼줬는데 살짝 내리는 느낌으로 약간 꼬리부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이드를 그려준 다음에 채워주면 돼요. 아이라인을 평소에 한 손으로 안 그리니까 늘 이렇게 촬영할 때 좀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술을 연말을 해야겠어. 아이라인은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요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속눈썹이에요. 제가 사실 속눈썹이 정말 빈곤층이라 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더도 조금씩 붙이기 시작했어요. 언더는 바로 이 친구를 붙여주는데 사실 이거를 일본 가서 다 써가지고 새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새 거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요. 언더 속눈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페이크 속눈썹을 그려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에 부분 뭐 2개, 3개 정도만 붙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게 6mm, 7mm가 있는데 저는 거의 6mm만 사용하고요. 이게 중요한데 페이크 속눈썹 그림 부분 있죠? 그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놓아줍니다. 원래 평소에는 2가닥만 붙이는데 오늘 촬영하고 있으니까 3가닥 붙여줄게요. 맨 끝에를 붙일 경우에는 7mm짜리를 이용하고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페이크 속눈썹 그린 거랑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상당히 이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일본 가서 바뀐 메이크업 중 하나가 이 속눈썹이거든요. 원래 일본 가기 전에는 그냥 그리기만 하다가 일본 놀러 가서는 이런 식으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데일리로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편? 이렇게 언더에 속눈썹을 붙여줬고 이제 위에를 붙여줘야겠죠. 이 위에 속눈썹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2개를 계속 애용하고 있어요. 이거 거의 다 썼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워터파크 메이크업 할 때도 똑같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운데 먼저 중심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하나씩 붙여주면 돼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붙이고 나서 마스카라를 해도 되는데 저는 마스카라를 하면 이상하게 다 번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닥 속눈썹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를 채워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눈썹까지 다 완성을 했고 이제 가장 중요한 립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일본 영상에서 가장 평소랑 다르게 한 게 립이거든요. 일단 제품은 이 2가지를 사용했고 사실 이거는 다 쓴 상태로 들고 갔어요. 이렇게 새 거를 하나 시켰었는데 이거를 까먹고 두고 가고 다 쓴 것만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메인으로 썼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다 썼냐면 보이시나요?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느낌? 일단 제가 립 메이크업을 어떻게 했냐면 이 다 써가는 이 컬러로 안쪽에 살짝 칠해주고요. 그리고 위쪽도 살짝 칠해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인중 쪽에 살짝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살짝 이런 느낌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입술 전체에 바를 건데 이거는 그냥 완전 글로시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른 다음에 손으로 살짝 스머지 해줬어요. 그리고 인중에 바른 것도 살짝 밑으로 퍼뜨려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립을 해줬으면 가장 중요한 파우더가 남았죠. 저는 파우더 없이 못 살아요. 저는 이렇게 코 주변이 유독 유분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정말 자주 파우더를 해주는 편? 짠! 그럼 이렇게 해서 일본에서 일본인이라는 소리 100번 들은 그런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제가 메이크업을 해봤으니까 썰을 조금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제가 오사카에 있다가 도쿄로 이동을 했는데 확실히 혼자 다녀서 그런지 아니면 스타일이 살짝 일본풍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말을 많이 걸더라고요. 일단 오사카의 경우는
난바역 부분 있죠. 도톤보리 쪽. 거기가 원래 난파가 많은 지역이래요. 근데 저는 또 관광객이니까 거길 당연히 가잖아요. 또 혼자 막 이렇게 구경하면서 다니는데 정말 많이 라인이랑 인스타를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볼 때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편이더라고요. 막 뭐 카와이, 뭐 키레 이런 식으로 막 칭찬을 먼저 하면서 물어보고, 근데 제가 일본어를 진짜 아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와타시와 니혼고 젠젠 데키마생 이 말만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나오는 반응이 가지각색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스미마생 하고 가거나 아니면 뭐 번역기를 이용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영어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땐 제가 라인을 안 깔았었는데 라인 없다고 하니까 인스타 알려달라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다 거절을 했죠 사실. 그리고 되게 애매했던 게 제 나이 또래 물어본 사람은 한 3명, 4명 정도였는데 거의 다 엄청 어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가 남바라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하철 오고 갈 때도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제가 한국에선 옷 스타일이 좀 센 편이고 머리 스타일도 막 탈색하고 화장도 조금 뭐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번호를 물어봤던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거기는 이런 튀는 패션도 상관을 안 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아무튼 이렇게 오사카에서 혼자 재밌게 지내다가 도쿄로 이동을 했습니다. 도쿄로 이동해서는 친척 동생이랑 같이 지냈어요. 한 8일 정도? 8일, 9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겪은 것들은 좀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에요. 제가 도쿄에 있을 때는 시부야에 진짜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놀거리가 시부야에 많더라고요. 근데 시부야에는 진짜 이상한 사람도 많고 되게 불량스럽게 말 거는 사람도 진짜 많았어요. 저는 진짜 놀랐던 게, 예전에 다닐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갔을 때 캣콜링 같은 걸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막 지나가는데 뭐 카와이네 말하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자기네끼리 막 수근수근대고 되게 불량 학생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근데 시부야에서는 호객하는 사람들이 오네상 이러면서 말 엄청 걸어요. 근데 그런 호객하는 사람 아니더라도 번호 물어보거나 아니면 인스타 물어보는 사람들도 오네상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투가 되게 양아치 말투 있죠. 그래가지고 되게 부담스럽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물론 도쿄에서도 되게 정중하게 인스타그램을 물어본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뭔가 조금 주기 그런 분위기? 그래서 남자친구가 없지만 남자친구가 있다고 다 거절을 했는데, 오사카에선 혼자 있었고 도쿄에선 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좀 다른 느낌? 그리고 오사카에서도 도쿄에서도 저는 진짜 한국인 같이 안 생겼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특히 도쿄에서 제가 지수랑 다녔잖아요. 근데 지수가 저는 오히려 엄청 일본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지수는 완전 100% 한국인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약간 혼혈 아니면 일본인처럼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마 화장법 때문인가 싶기도 해요. 어쨌든 이번 여행은 진짜 새로운 일이 많았는데, 이 번호를 물어본 것 자체도 너무너무 새롭고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진짜 한국에서 평생 살면서 번호 달라는 말 들은 것보다 이번에 일본 여행하면서 들은 게 진짜 더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제가 일본에서 했던 메이크업과 약간의 썰을 풀어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 올릴 일본 영상 조금 남아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에 있으니까 꾹꾹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 안녕!